오늘은 이게 뭐지? 비만이 내려서 진흙탕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흙탕이라고 하는 새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신문 1면부터 쭉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진흙탕이 나왔네요. 연판장 또 등장. 진흙탕 여전대. 자, 그 다음에 한국일보요. 또 진흙탕이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죠? 제목의 취지는. 그리고 경향신문요. 또 나왔어요. 진흙탕이. 그리고 한겨레신문 1면. 이게 다 뭐 그냥 진흙탕 투성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아니 그냥 비 내려가지고 흙탕물이 돼서 홍수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당,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진흙탕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거 신문이 일면으로 뽑는다. 이것만 봐도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흙도 뭐 진흙의 어떤 진흙의 수준과 질이 있지 않습니까? 진흙의 수준과 질이 있어. 네, 그게 뭐 서로 막 이렇게 과격하게 싸우고 있다. 뭐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그래도 아마 진흙탕이라고 할 건데 그 소재가 무슨 뭐 김건희 영부인의 무슨 뭐 무훈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네. 그런 걸 또 평론을 해야 된다. 그 평론가는 좀 슬퍼지죠. 이게 뭐냐 이게 여당이. 우리가 미꾸라지가 누군지 오늘 추정해 볼까? 흙탕물을 낸. 근데 뭐 기사를 잘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흙탕물을 만들어낸 미꾸라지가 누군지도 한번 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아일보 1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신문에서는 진흙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는 한 발 더 나간 것 같은 제목이에요. 자, 윤한 3차 충돌. 김 여사 문자 내전. 이 내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차 충돌. 네. 3차 내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로만 보면은 진흙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뭐랄까 약간 그 떨어져서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쓰는 표현 정도? 그런 느낌인데 내전은 뭐 한판 우리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진흙탕 하면 어쨌든 그거는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벌이는 일이 진흙탕 아닙니까? 네. 그렇죠. 후보들이 막 이렇게 진흙탕에서 싸우는 게 그거 진흙탕 전대인데 네. 지금 이건 윤한 3차 그렇지. 충돌이고 그게 내전의 본질이라고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그렇죠. 대표 후보가 지금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의 제목은 그거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그러면 동아일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도했는지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일면 내용 저희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3면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다. 3차 윤핵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상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40총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명품백 이 수수 의혹 그리고 3월에는 이종석 황상무 문자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 전대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선 두 사람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엊그제 입장을 밝혔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반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행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러면서 동아일보는 이게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데는 조금 톤이 달랐거든요. 한 위원장은 또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게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한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을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입장을 바로 냈는데요.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고위 관계자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각별히 당부한다.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이 가세했다는 얘기는 뭐 저희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한 후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이런 걸 동아일보 일면에 전하고 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이렇게 내전을 더티하게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3면은요. 일면의 확장판 느낌이에요. 더 선명하게 양쪽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일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제일 확실하고 선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를 일면 제목, 3면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제목이요. 한동훈 측 누가 죽는지 보자.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 말라. 이 죽기 살기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이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해보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할지, 이거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헛웃음이 나오지. 황당해가지고.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네. 뭐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일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따옴표가 나오고 누가 네. 죽는지 보자. V1, V2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을 넘은 것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측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이고 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혹은 대통령실 누구라도 이 문자 논란에 관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측하고 정면 충돌이다. 이 구도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3차 유난 충돌이 총선 기간에 벌어진 1, 2차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온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관측인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경위를 두고 네. 이것은 한동훈 이지매다. 대통령실이 너무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측의 캠프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문자 공개 과정을 보면은 누구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흘렸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거는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치부를 드러내서 좌파의 공세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 대통령도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게 일면 기사에서도 나온 이 네, 얘기죠. 네. 누가 간 크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영부인 문자를 공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도 이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 그동안에. 이 동아일보 기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과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1월 달에도 일부 종편 등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어요. TV조선. 그렇죠. 네. 근데 뭐 문자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졌다라든지 이런 대목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막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건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럼 그때는 그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괘씸하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유추 가능한 거잖아요. 기사까지 엮어서 보면은 그렇죠. 그때부터 1월부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충돌이다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불쾌감이 감지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동훈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이후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당정 관계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사가 이렇게 전하면서 네. 여당 의원 108명이 다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부산 지역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태를 진정시킬 총의를 모을 생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다른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죽이려고 덤볐다가 서로 죽을 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싸워라 싸워라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약속대로는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약속대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죽기 살기로 때리는 건데 약속대로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싸워가지고 과연 민주당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게 결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더더욱 이렇게 감정이 좀 격화된 게 연판장이 또 돌 뻔했다.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자, 친윤, 나경원, 이준석 밀어낸 연판장, 윤리위 모두 동원. 요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친윤이 쓸 수 있는 카드 지금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재판이 그러니까 재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 의중이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난 총선 때 친윤계 일부가 한 후보 축출을 시도한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과 함께 한 후보에 대한 복합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요게 이 제목을 뽑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판장은 작년 38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후보 출마를 막고 윤리위 징계는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친윤계가 동원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무시한 것은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준석 때 써먹은 카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가 한동훈이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마지막 결국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후보 사퇴 요구 연판장 움직임은 이틀 전이죠. 지난 6일 낮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미팅에서 불거졌답니다. 일부 당협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후보 사퇴 요구 회견에 동참해달라면 설득하고 다녔다라는 것인데요. 이후 친한기로 꼽히는 김진호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대화방에 일부 인사가 현재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 돌리며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기자회견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또 보고 싶으냐라는 글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7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한동훈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회견장에 참가한다. 이름만 올린다. 다 안 한다. 중 선택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폭로를 했답니다. 근데 이런 그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성찰과 각오 일부 멤버라고 합니다. 이 성찰과 각오가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천목회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수의 당협위원장은 조강한, 이상규, 박종진 당협위원장 등에게서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들 모두 성찰과 각오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 모인 천목회는 성명을 내고 연판장 등 분열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도 연판장 움직임에 대해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세우기 등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박종준 위원장, 성찰과 각오 소속이거든요. 박종준 위원장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름 들었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채널A 있었지 않았나요? 방송을 진행도 하시고 그 진행도 많이 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방송에 나오고 가족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송파 쪽에 출마하다가 뭐 온갖 시끄러운 일들 많았었는데 여전히 어디 당협위원장을 하는 모양이야. 이번에 나도 내가 하는 그 사람인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박종진 위원장은 연판장 논란이 커지자 전당대회 선관위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을 주의 조처했다고 하고요. 한 후보는 어제 친윤계 연판장 추진을 놓고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써볼 테면 써봐. 뭐 이런 건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누가 죽는지 보자라는 맥락하고 같을 것 같아요. 이후 3시로 예고됐던 사퇴 요구 기자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후보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을 때도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나왔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보는 것 같아요. 덧붙일 말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구독자님이 누구더라? 오늘 감미나님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고 걱정하는 글 올리셨던데. 저는 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좋은 때는 없어요. 좋은 때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가 뭐냐? 특기가 옛날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잖아요. 특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의 성격을 재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역습을 가하는 게 특기예요. 이 사람은. 특수통이잖아요. 찐 특수통이지 사실은. 그렇죠. 처음 검사가 됐을 때 됐을 때부터 특수통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연판장 사태라는 것은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거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에 지금 말려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원희룡 이제 후보 측과 이 친윤계 쪽에서 지금 뭐라고 항변하고 있냐면 이것은 연판장이 아니지 않느냐. 연판장이라는 거는 입장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름을 쭉 쓰고 이런 게 연판장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여론조사한 거야? 우리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석은 하지 않지만 동의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참석을 안 합니까? 의향을 물어본 거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바로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요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 니네가 한 제2의 연판장 사태야. 이 말은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나왔거든요. 제2의 연판장 사태. 프레임을 딱 만들었구나. 그렇죠. 요거를 딱 이거는 제2의 연판장 사태야. 이렇게 딱 씌워버리면은 당 내외에서도 사실 그때 나경원 연판장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어딨냐 막 이래가지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황 규정을 딱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리니까 원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기자회견도. 그렇죠. 기자회견도 못하고 선관위원이었던 박종진 이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원을 사퇴한다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은 이걸 대응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연판장이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난번에 연판장 주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훈 캠프 측에 있지 않느냐. 왜냐면 배현진 의원이 거기가 있잖아요. 아니 장동혁 그렇죠. 장동혁 의원도 그래. 그렇죠. 한동훈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는데 연판장 사태 주도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가 있는데 왜 우리더러 연판장이라고 그래요? 라고 하지만 이미 프레임에서는 이미 제2의 연판장 사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 다음 뉴스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문자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지금 이러는가. 진짜 사과하는 내용이 들긴 들었나.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